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시누이와 분쟁을 겪은 며느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시누이가 다른 사람에게는 착한 사람인 척 행세하면서 사연 보내주신 분 앞에서는 잘못된 언행을 보여주셔서 그를 바로잡았다고 하시네요. 대체 무슨 사연일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시누이가 저만 보면 욕을 했어요. 지금도 욕하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욕을 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아요. 막말로 지 인생 지가 망친 사람이 저한테 떠들어봐야 싸움에 징계가 짖는 걸 보는 꼴이거든요. 저라고 남의 인생을 망치는 취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누이 외에는 딱히 남의 인생을 망친 기억이 없거든요. 하지만 시누이의 행각은 누가 보더라도 도를 넘었고 그 때문에 제가 정의구현을 해준 것입니다. 잘못했다 생각하지 않고 평생 통쾌하게 생각하면서 살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 시누이가 어떤 인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려야겠죠? 뉴스에서 이런 말 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 사람이 그럴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시누이가 딱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랑 같은 레벨이나 높은 레벨의 사람에게는 에이 바르게 굴어요. 저도 처음 시누이 봤을 때 정말 참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자기보다 못한 레벨이고 건드려도 별일 없을 거로 생각하죠. 그럼 바로 본색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런 간사함이야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살면서 이런 식의 행동을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데 시누이의 행동은 정도를 아득히 넘어서는 수준이었습니다. 남편하고 결혼 후 몇 달 뒤의 일이었습니다. 우연히 시누이랑 같이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라 제가 형님 불러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보고 이렇게 말하더군요. 우리 둘만 있으니 군기 한번 잡자. 네 형님? 이 말 나왔을 때만 해도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개같은 년이 지금 내가 장난치는 줄 아나? 순식간에 주변 공기가 싸늘하게 식는다는 문학적 표현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너무 놀라서 뭐라 제대로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시누이 혼자서 제게 이년저년 하면서 마구 훈계하는 겁니다. 그 인간 말에 따르면 제가 너무 싸가지가 없었다나요? 자기가 몇 살밖에는 나이가 안 많지만 그런 자기가 보더라도 정말 세대 차이도 느껴지고 무엇보다 애이 없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였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서서 시누이 잡는 거니까 고마워하라더군요. 그날에는 너무 놀라서 제대로 대꾸도 못했어요.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가 카페에서 나오는 것으로 기억해요. 그날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나더라고요. 그저 그날 하루 제가 무슨 말을 들었는가 멍하니 있던 기억이 납니다. 하도 뜻밖의 일이라 제가 착각한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착각이 아니더군요. 그날의 만남 이후로 시누이에게 연락이 올 때마다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동생 어쩌고 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상식적인 말투로 말해요. 하지만 전화를 받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게 확실하거나 저랑 단둘이 만날 때는 돌변하더라고요. 2년 전년 하는 건 기본이고 걔가 어떻고 18이 어떻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건 옵션입니다. 이런 짓을 2달이나 당하고 나니 사람이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혼내주려고도 했어요. 처음에는 물리적으로 박살을 내버릴 생각도 했어요. 하지만 인간 쓰레기 시누이 때문에 제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인생 안 망치고 시누이에게 확실히 복수할 방법이 무엇일까 알아보다 좋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그녀의 참모습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었죠. 일단 그를 위해서 녹음기를 따로 샀습니다. 요즘은 휴대폰 녹음은 개나 소나 하니까 이건 눈에 잘 띄고 따로 작은 녹음기를 사서 쓰라는 조언이 있던데 그 말대로더군요. 몇 번이나 그녀 말을 녹음했는데 그녀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요. 그렇게 그녀 만날 때마다 녹음하였고 합계 1시간이 넘는 음성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마침 한 달 전쯤에 가족 모임이 있었죠. 시댁 식구들이 거의 다 참석하는 자리였습니다. 물론 시누이도 참석했고요. 저는 문제의 녹음기와 스피커까지 따로 가지고 갔습니다. 모두 모여서 분위기가 좋을 때 제가 사람들 모두 불러 모았어요. 애들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두 불러 모으고 말했죠. 여러분, 제가 재미있는 거 들려드릴게요. 그리곤 시누이의 그 목소리를 틀었습니다. 누구누구냐 누구누구게 누구누구 새끼. 차마 모자이크 없이 말할 수 없는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이 다 쏟아졌습니다. 당연히 친척들은 놀라서 난리가 났고요. 시누이도 당황해하는 것도 잠시 저보고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야 이 미친년아 지금 무슨 짓거리야? 그런 시누이의 행동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 설득력을 더해주더군요. 이 목소리가 틀림없는 시누이의 것이고 그것이 평소 행실이라고 말이에요. 당연히 그 모임 자리는 끝장났습니다. 시댁 식구가 모두 뒤집어졌어요. 말씀드렸듯 시누이가 자기와 동급이거나 윗레벨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잘했거든요. 오죽하면 우리 남편도 그날까지 시누이의 진짜 모습을 몰랐답니다. 그걸 제가 크게 터뜨렸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일부러 시누이의 소문도 좀 퍼뜨렸지요. 거짓말은 하지 않고 그동안 했던 나쁜 말들에 대해서 고지곧대로 이야기하고 증거로 녹음 파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다녔어요. 효과가 끝내주더라고요.
하나같이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우이는 친척 모두에게 정신나간 욕쟁이로 낙인 찍혔어요. 이번 일로 신우이는 리얼 인생 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의 모임 자리에 있던 친척 중 한 명이 신우이 고용주였습니다. 신우이가 직장을 못 구해서 그 사람 가게에서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신우이를 직장에서 내쫓았답니다. 친척에게 저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면 자기 가게 직원에게도 쌍욕을 할 사람이라면서 물 흐리기 전에 쫓았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죠. 제가 봐도 신우이 같은 인간은 사회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일을 하던가 아니면 평생 직장 안 구하고 사는 게 세상에 도움될 사람이에요. 며칠 전에는 저한테 울면서 전화하더군요. 왜 자기 인생을 망치냐면서 술 먹고 질질 짜는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저는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남에게 하는 대로 그대로 돌아오는 법이랍니다. 이렇게 속 시원하게 복수를 한 저 역시 시댁과는 좀 냉랭해졌어요. 당연한 일이죠. 저라도 그런 일을 하는 며느리를 살갑게 대하지는 못할 테니까요. 다행히 우리 남편은 저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누나가 그런 인간 쓰레기인 줄 몰랐다면서 진짜 큰 사고 치기 전에 사람들이 본색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제 편을 들어줘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이 절 이해해줘서 다행입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신우이의 잘못된 행실에 통쾌하게 갚아주셨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일로 남편분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